레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레닌은 이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을 만들고 그걸 실천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것이 중대한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사소하게 보이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 된다. 좌익이 바로 오늘 사소하게 보이는 것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를 바꿨어요. 이명박이는 교과서 정도는 사소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 그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좌익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닌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세대를 나한테 주면 혁명을 하겠다. 한 세대입니다, 세대. 386 세대가 그 핵심부가 다는 아니지만 좌경화가 되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한 세대가 넘어갔어요. 그 밑에 전교조 세대가 있어요. 전교조 세대. 이게 또 왼쪽으로 가겠죠. 나라가 또 한 번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의 교과서를 배우는 세대가 또 따라갑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는 한 걸음 또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세대가 바뀌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대가 무서워요. 어느 한 세대가 바꾼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과 교과서를 배우는 세대 사이에는 30년,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문제는 세대의 차이예요. 세대의 차이. 6.25를 경험한 세대와 이 교과서로 배운 세대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조금 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89년에 문익환 목사라고 자칭하는 문익환 임수경이라는 대학생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서 북한의 대남 공작에 편승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욕하는 활동을 한참 하고 남한으로 와가지고 남한에서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는데 어느 교과서는 노태우 정부가 통일운동을 탄압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임수경, 문익환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표현했어요. 탄압. 이러면은 이 교과서 배운 학생들은 뭐냐? 아, 통일운동은 무조건 처벌 안 해야 된다. 즉, 북한과 손을 잡고 적화 통일운동 하는 사람도 감옥에 보내면 이건 탄압이 된다. 한편 뭐라고 했느냐? 윤희상은 평화운동가다. 평화통일운동가다. 이렇게 들었다. 윤희상, 이거는 대한민국이 적화된 다음에 나와야 될 책입니다. 이런 표현은 대한민국이 적화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 대구 11폭동이 있죠. 1946년 대구에서 일어난 11폭동, 10월 폭동, 대구 폭동이라고 불려지는,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무섬이 지주를 때려 죽이고 경찰관을 잡아 죽이고 우리끼리 피를 흘린 유일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이념 문제 가지고 종교 문제 가지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선동을 하니까 이웃이 이웃을 때려 죽이는 최초의 살육극이 벌어졌어요. 이게 10월 폭동입니다. 10월 폭동. 그래서 우리는 10월 폭동, 대구 폭동이라고 하죠. 여기 교과서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10월 봉기라고 했습니다. 폭동과 봉기의 차이는 뭡니까? 폭동과 봉기의 차이가 뭡니까? 폭동, 봉기 차이가 없습니까? 폭동은 나쁜 짓이고 봉기는 잘하는 거죠. 봉기. 봉기는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민중이 들고 있는 봉기란 말이 붙으면 다 좋은 거예요. 3.1 운동도 3.1 봉기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경찰관을 습격하고 이웃을 잘 때려 죽였다고 그랬어요. 또 농민저항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농민저항운동이라고 그래요. 아니, 농민저항운동이 왜 경찰관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물론 북한의 인권 학살, 강제수용소, 주민 학살, 감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치서지 않습니다. 남한의 인권 문제, 남한의 인권 탄압은 막 몇 페이지에 거쳐서 씁니다. 북한의 인권 탄압은 안 씁니다. 이런 교과서를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가 만들었다. 그것도 검정위원회를 다 해가지고 형식상은 합법성을 가정해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 원래 그 학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되어지고 있다. 그럼 이걸 알았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 항의하는 겁니다. 이거 정교조한테 항의할 필요 없어요. 정교조는 원래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응원하고 손잡고 공모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대통령, 교과부 장관, 공무원들 또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 여기에 공격을 퍼부어야 돼요. 한 방법은 대통령 고발하는 방법, 탄핵하는 방법, 민사소송 끌어가지고 교과서를 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각자. 제일 쉬운 것은 아까 전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당신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냐. 저번 선거 때 보니까 야당 의원 중에 최모라고 아주 입이 아주 험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아주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발을 내면서 뭐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욕을 먹은 겁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 화가 나고 대한민국이 욕을 먹으면 왜 화가 안 납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왜 화를 안 냅니까? 왜 화를 안 냅니까? 하나는 몰라서 화를 안 내는 겁니다. 알아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신문을 안 봤다는 얘기인데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신문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알면서 화가 안 나는 건 왜 안 나느냐? 대한민국이 욕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욕을 먹으면 화가 나고 대한민국이 욕을 먹으면 화가 안 난다. 그런 집단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제 논리에 무슨 무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과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설명해 드립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무슨 문제를 지금까지 요나마 한국 사회에 살도록 하는 데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각 시민이시고 가족이 있고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아는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아는 선생도 교장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하시라고 이 교과서를 요약하면서 드렸어요. 여론도 하고 질문, 오랜만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러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제일 먼저 전화를 하세요. 교육과학부 전화번호를 찾아보면 청와대 다 전화번호 잘 나왔어요. 전화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교육과학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청와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럴 수 없는,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글이 하루에 1000건이 올라갔다. 그러면 청와대가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건씩 일주일만 올리면 청와대에 한 2000건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 하는 거는 힘이 안 들지 않습니까? 힘이 안 들죠. 그 다음에 또 하실 수 있는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한테 그죠. 여러분들이 뽑아주는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고소 고발하는 것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죠. 고발장을 맞춰서 쓰는 막 그런 교과서를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과부 장관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아마 고발장은 곧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발행되는 국제신문, 부산일보에 이런 관련 기사가 안 나왔으면은 그 편집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여기에는 이런 큰 문제를 안 다루느냐 라고 항의를 하는 전화, 아니면 뭐 몰려가가지고 편집국에 몰려가가지고 용서하는 방법, 이런 것, 이런 것을 주관하는 조직이 서울에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를 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주시는 거, 뭐 서명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음 달에 만났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